네, 안녕하세요. 360일 오늘 치료 42도의 기적 아미랑의 김선만입니다. 이제 더위가 많이 꺾였어요. 풀이 한풀. 그래서 좀 선선한데, 하여튼 추석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한 3주 후면 또 2주죠.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네요. 하여튼 그 전까지 열심히 또 달려보고 또 추석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결방을 한 주 정도는 결방을 해야 될까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강 PD님 자주 못 뵈서 섭섭한데 재능 기부를 해주신다 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암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데 그 특별한 방법이 딱 정해진 건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붕업 방식으로 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요. 같은 암종이라도 같은 병기라도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자가 성격이라든지 환자의 체중이라든지 환자의 혈액 검사 결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요. 또 치료 방법들이 좀 다릅니다. 언제쯤 맞는지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그래서 아미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부작용에 대한 거, 그다음에 치료 과정 중에 면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펴서 최선의 치료를 다할 수 있도록 그거는 제가 장담합니다. 근데 결과값은 사실 저도 모릅니다. 김인식 박사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김인식 박사님 좀 있으면 이제 한국에 오십니다. 9월 말쯤 이제 오실 텐데요. 아마 그러면 한 1, 2주 정도 이제 여장을 푸시고 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제가 또 그동안 이제 쌓아놓은 환자들 같이 좀 봐주실 겁니다. 그때 또 김인식 박사님하고 하는 대담도 한번 라방에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10월 달에 지금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는데 10월 한 중순 이후에 제가 이제 의료진 상대로 그동안에 라방은 이제 우리 일반 환자분들 보좌분들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이 온열 치료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저희 아미랑이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도 많이 쌓이고 또 방식도 또 타 기관과 좀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그런 노하우들을 좀 이제 그 암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 계시고요. 기존에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 등등 뭐 여러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병원 같은 경우는 한방병원 선생님이 계시지만 일반 양방 선생님들이 그걸 치료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떠나서 좀 알아야지 알고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어 치료를 어떻게 하든지 뭐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자 하는 희망을 갖고 오시는 암 환자분들한테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들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계속 저 성장해 나가야 되지만 기존에 제가 알았던 그런 방식들에 대해서 의료진 대상으로 이제 세미나를 하루 종일 뭐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번 주말을 이용해서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중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를 따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굳이 이제는 지방에서 환자분들이 힘들게 오지 않으셔도 그쪽에서 이제 치료할 수 있게 하는 물론 1차 갖고서는 어렵겠지만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을 한다면 환자분들한테 조금 더 훨씬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으로 암이랑식 방법을 조금씩 알려주고자 합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서 전국에 있는 환자 또 최근에 해외에서도 오기 시작하니까 환자를 다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너무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저희 그 암이랑식 방식을 좀 따라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제가 좀 같이 하고 싶고 그 경우에는 의료진에 대한 그 강의이기 때문에 유료 강의입니다. 금액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해드릴 수는 없죠. 그래서 어차피 노하우의 전수니까 한 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 1차로 이제 이런 게 있다. 이런 근거에서 치료한다. 암이랑은 왜 이렇게 치료할까라는 그런 소주제로 해서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고 있나라는 주제로 해서 좀 한번 하고 만약에 거기서 적극적으로 이제 열심히 배우시다는 분이 있으면 충분히 제가 그 교류하면서 어떤 그 치료 방식이나 원리나 또는 근거에 대해서 같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랑이잖아요. 암이랑 이랑 암 환자와 같이 또는 암 환자를 정말 열심히 보고자 하는 의료진과 같이 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희 암이랑의 설립 취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번 질문 한번 보고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죠. 폐암 환자로서 폐에 있던 암은 없어졌는데 척추뼈에 전이된 암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온열 효과가 있을까요? 네, 가능하도 했고 간단하게 몇 장으로 보여드리고요. 오늘도 그 케이스를 갖고 나왔습니다. 환자는 직장 환자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질문이죠. 폐암 환자에서 폐였는데 척추뼈에 전이된 암으로 당연히 근데 척추뼈에 전이도 안 아픈 경우도 있고 아픈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픈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온열 효과가 있습니까? 자, 정리하면 원발암은 치료 소실됐다. 소실된 거지 안 보인다는 뜻이죠. 없었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잔존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잠자는 암이 있거든요. 잠자는 암이. 현재 문제는 척추뼈 전이로 인한 통증이다. 이런 경우에 온열 치료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온열 치료의 기본적인 효과는 종양 부위를 42도까지 올리고 정상 조직은 42도에서 멈추는 혈관 확장 기능을 통해서 멈추고 종양 부위는 그러한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더 올라가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죽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효과를 하고 그 이외에도 암대사 억제라든지 혈류 증가로 인해 산소, 항암제 전달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고요. 간접적으로는 면역세포 활성화, 주변 조직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온열 치료의 기본적인 효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뼈전이는 이제 통증 원인이 뼈가 이제 파괴되거나 또는 신경 압박 등이 이제 생기는 것이겠죠. 그래서 온열 치료 역할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종양세포 성장 억제 가능성이죠. 아마 저는 억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혈류 개선을 통해서 통증 완화 보조 효과가 있다. 이것도 뭐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한다면 아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될 텐데요. 척추라면 그 크기나 위치나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아마도 통증이 발생하면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을까. 다른 암이 없기 때문에 그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방사선을 하든 항암을 하든 같이 했을 때 시너지는 거 뭐 익히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암이랑 특히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병행시에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저희 그 암 환자 한 분이 골반뼈에 그 통증으로 전이된 통증으로 인해서 통증과 또는 걷지도 못했어요. 잘. 그리고 저림 증상 뭐 다 있었죠. 감각 이상도 있었고 방사선 치료 받으면서 같이 했습니다. 암이랑 치료를. 지금 뭐 거의 없어졌어요. 통증이. 뭐 조금 남아 있지만 걸음걸이가 좋아졌어요. 처음에 쩔뚝쩔뚝했거든요. 근데 완전하진 않지만 상당히 좋아졌다. 그래서 그리고 방사선 치료 받는 동안에 많이 힘들지 않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와 병행시에는 물론 방사선 치료 혼자만 해도 이런 효과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뭐 할 얘기는 없지만 논문이나 이런 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의료진 중에서도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보셔도 되고요. 궁금하면 제 전화번호 다 나오니까 물어보시면 제가 카톡으로 논문들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한테까지 제가 논문을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의료진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게 왜 그러냐고 질문하고 그런 의도가 순수하고 정말 환자 지향적이신 분이라면 제가 충분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특히 논문 위주로 해서 보내드릴 의사가 있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자, 종합하면 뼈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열이 깊이 침투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안에가 열이 아예 안 난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얼마의 속도로 저희가 그 동물 실험한 것은 연부 조직, 뭐 간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기타 여러 복강 내 장기들의 온도를 직접 찔러서 넣은 건데 뼈에다 측정한 적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뼈가 몇 도까지 몇 분 안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 드리는 어렵지만 어차피 그것도 분자 구조에서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 원활치는 않지만 일정 정도 부분 열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기대합니다.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개인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로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이제 약물 치료도 같이 좀 병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냥 통증 자체가 뼈 통증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뼈에 전이 됐다고 뼈 통증이 오는 게 아니고요. 환자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그 척추 질환 증세가 어떤 자세 문제라든지 근육의 약화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으로 오히려 약간의 운동을 시킨다든지 또는 그런 쪽의 물리치료를 통해서 치료하면은 뼈 통증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또 심하거나 아니면 뼈 통증이 뭐 저명하거나 또는 치료적인 목적이 필요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저는 반드시 권하고 그쪽으로 가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그 병행한다면 훨씬 더 효과를 온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죠. 이때는 방사선 치료하면서는 반드시 온열 치료하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런 치료는 온열 치료 경험과 사례가 많은 곳, 꼭 집어서 암이랑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치료가 많은 곳들 이 요새는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과 그런 실제 사례가 있는 그런 인근의 병원들 찾으셔서 잘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반드시 제가 쓰는 기종만이 다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종들도 나름대로 치료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이거든 되고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식의 력은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합당하다면 그리고 또 선생님의 충분한 식견이나 경험치가 많고 그 이론이 수긍이 된다면 같이 하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또 직장암 환자 케이스. 이 경우도 되게 며칠 전에 이제 인터뷰를 같이 했었는데요. 63세 남자 환자입니다. 환자는 저희 병원 오신 이유는 항암하는데 구토가 너무 심하고 뭐 4일 동안 물도 못 먹고 헛구실했고 구역이죠. 구역 구토 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발 저림, 아마도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항암제로 인한 구역 구토, 항암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증 이것이 가장 두려운 항암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항암제를 못 하거나 항암제 용량을 줄여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항암제로 인한 우려할 만한 부작용이죠. 이제 환자는 24년 2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년 반 정도 지나셨네요. 반 조금 지나고 있네요. 직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4월에 조금 진단받고 2달이나 걸렸다는 게 조금 좀 석연치 않은 너무 바로 수술하시면 좋았는데 왜냐하면 직장암 진단이 아마도 조직 검사를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자극이 되니까 좀 수술까지 시간을 좀 짧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뭐 사정상 아마 이 당시가 우리가 의료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좀 늦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항암 12차 이후에 관해 판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이때까지는 행운이 있으셨죠. 관해 판정. 근데 이제 그 관해라는 것은 치료할 게 안 보이기 때문에 할 게 없다는 뜻이지 병이 앞으로 재발 안 한다는 거는 다릅니다. 완치란 개념과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은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그냥 관해됐다는 표현을 쓰죠. 어찌되건 관해도 항암을 안 하고 생활할 수 있으니까 좋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그죠? 아마 12차까지 항암을 했으면 4월에 수술했으니까 거의 24년 말까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월에 재발했으니까 한 3, 4개월 만에 이제 완전 사기가 된 거예요. 이때는. 그러니까 임파선, 폐, 척추. 그러니까 전체 전이 판정을 받고 이제 항암 치료 중이셨습니다. 좀 너무 많이 힘드셨을 거고 안타까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암 진단받고 수술까지 했다는 것은 그래도 수술이 가능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항암이라는 힘든 경험을 12번이나 해서 관해 판정까지 받으셨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 즉 이게 항암제로 인해서 암이 안 보일 정도까지 갔는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거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암 줄기세포라든지 또는 돌만시, 그러니까 동면세포가 있습니다. 이런 놈들이 숨어 있다가 꼭 닌자처럼 숨어 있다가 항암이 다 끝나면 우리 면역이 최하점은 다다릅니다. 똑같이 이제 빨리 자라는 걸 갖다가 다 억제하다 보니까 그런 연후에 항암을 다 끝내면 이놈들이 슬쩍 나오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임파선, 폐, 척추 전이 될 수 있고요. 수술 기록지를 좀 봤는데 기록지상에서도 약간 전이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수술 기록지상에서 향후에 이제 수술 기록지도 제가 한번 볼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 전문적이라서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폴피리하고 아바스틴이라는 항암을 할 수 있습니다. 폴피리는
세포독소 항암제 몇 개 섞은 거고요. 아바스틴은 표적 치료제, 혈관에 대한 표적 치료제입니다. 과거에는 다양한 암종에 쓰이다가 최근에는 대장이나 직장 또는 난소 쪽 암 쪽에만 이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변형된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표적 항암제입니다. 혈관 신생혈관 억제하는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까 제일 처음 위에처럼 항암 후 구토가 심하고 4일 동안 물도 못 먹고 헛구실 나고 손발점이 심해서 이제 암이랑을 오십니다. 5월 16일 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유튜브 보고 오셨대요. 보고 누가 소개받아서 저희 병원이 이쪽에 전문이고 그다음에 같이 했던 환자들 중에 좋은 치료가 사려고 있다서 왔습니다라고 오셨습니다. 환자는 결국 목적은 항암 치료를 하니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병행으로 치료 효과를 어차피 하는 거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두 번째는 저 위에 있는 구토가 심하고 그다음에 손발저림이 너무 심한 거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서 진짜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분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러고서 8월 21일 날 패트시트를 찍게 됩니다. 패트시트 8월 21일 날. 이분들 처음 오셨을 때 이제 HRV 여기 이제 뼈쪽 튀어나온 거는 아마 부정맥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감안하면 아까 저기 보면 감안하면은 굉장히 좀 많이 기운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게 좀 정상보다 이거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상 징후가 하나가 나타나면은 여기 좀 왜곡돼서 나타납니다. 하여튼 기운이 기본적으로 많이 없으셨습니다. 64세 남자였고요. 여기 패트시트 25년 3월 7일, 3월 7일 그 재발했을 때 찍은 겁니다. 이게 쇄골이에요. 그러니까 사진에서 봐서 오른쪽이 왼쪽이에요. 실제로 왼쪽. 이쪽이 간이 있으니까 왼쪽에 화살표 제일 빨간 게 그쪽에 임파선 전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그 화살표들은 이 뼈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추 네 번째, 요추 다섯 번째 뼈전이 된 거. 그 외에도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2025년 3월 불과 항암을 끝내고 관해 판정을 받은 지 몇 달 안 지나서 전신으로 퍼진 4기 환자가 되셔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셨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패트시트는 항상 많이 얘기 드렸는데 포도당에다가 방사성 물질을 붙여가지고 줍니다. 혈관으로. 그러면은 이 암이 당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당을 막 끌어당겨 먹으면 그 안에 밖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방사선 촬영기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노란색으로 나오고 아까는 까만색으로 보였는데 이런 식으로 색깔을 컴퓨터로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에 임파선 전이 된 게 보이고요. 아주 반짝반짝하죠. 이건 뼈. 여러분들한테 해박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 뼈입니다, 뼈. 그래서 뼈 척추의 네 번째 뼈에 이게 크게 아주 반짝반짝하는 굉장히 활성화돼 있다. 이걸 대사적으로 활성화돼 있다. 하이퍼 메타볼릭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찌됐거나 여기에 그 당이 많이 들어갔다. 누군가가 당을 먹었다는 뜻이에요. 방사능 거. 누가? 암이 먹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암이 뼈에 전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른 촬영을 통해서도 증명이 됐습니다. 재발한 거죠. 25년 3월 7일 날. 그리고 나서 저희가 25년 8월 20일 날 저희가 5월부터 치료했잖아요. 5월부터 치료하시고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패트시트를 찍었어요. 아까 3월 거고 이거 8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까 F18이라는 프로라이드라는 이제 방사능 물질이에요. 이걸 해서 했다는 뜻이고 3월 7일 패트시트 그러니까 3월 7일 찍고 이번에 다시 찍은 거예요. 8월 달에 다시 찍었다. 환자 수술은 여기도 나오네요. 24년 4월 2일 날 직장암으로 4월 1일 날 수술하고 항암제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고서 관해 판정 받았는데 3월 7일 날 다시 재발 그것도 뼈, 폐 그다음에 임파선 전이 다발성이죠. 와서 연 거고 그 당시 이제 패시자 비교하는 거죠. 자, 이번에 찍은 사진에서는 일단은 영어로 돼 있네요. 제가 다시 한글로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영어까지 하면 이제 앞으로 안 들어오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친절하게 좌측 쇄골 상부 임파절 대사활성이 약간 남아 있음. 원래 있던 전이 부분이죠. 이전 CT보다
대사 활성이 더 감소합니다. 더 further라 그러니까 더인데 꽤 많이 감소했다는 뜻이에요.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일부 살아있는 전이세포 가능성. 그러니까 조금 더 치료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페트시상의 그 판독 소견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주치의가 보고서 판단해야 되겠죠. 척추뼈 L이 요추란 뜻이에요. 요추 네 번째, 요추가 5개거든요. 요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제일 아래쪽에 있는 요추인데 다섯 번째 전이가 돼 있었죠 아까. 그게 대사 활성이 약간 남아 있음. 뼈전이 의심. 똑같아 비슷하게 되네. 이전 CT보다 대사 감소. 호전 소견이지만 잔전. 그러니까 똑같이 진짜 보수적으로 써요 이렇게. 실제로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이 죽었지만 아직은 암세포가 남아 있다. 이게 이제 정확한 팩트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폐에도 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폐하고 다른 림프절들 있는데 이전에 관찰되던 다발성 고대사성이 이렇게 바짝바짝한다는 뜻이에요. 그 병변이 소실됐다. 여기는 소실이라고 쓸 정도면 그래서 거기에 위치를 잡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는 암이 지금 활동 안 한다는 뜻이에요. 개선 생산으로 판단된다. 요게 아까 그 내용이에요. 아까 그 내용을 제가 친절하게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보내준 겁니다. 여기 보이죠? 개선 생산 때 disappeared 없어졌다. 이런 것이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환자가 이제 보면은 3월 저 이게 환자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 걸 오른쪽에 갖다 놔서 좀 보기 불편하실 텐데 그래서 위에 날짜 써놨어요. 날짜가 여기 보이거든요. 25년 3월 7일이잖아요. 같은 분인데 이쪽에 쇄골에 있던 거, 그 다음에 뼈에 있던 거, 쇄골에 있던 건 거의 안 보여요. 뼈에 있던 건 약간 보여요. 약간 그죠? 여긴 진한데 그죠? 오른쪽에 있는 3월 7일 사진은 많이 진해요. 많이 진한데 여기는 이제 그냥 흐려졌다. 그리고 이걸 갖다가 많이 진한 걸 고대사성이라 그러고 좀 덜 진한 걸 저대사성. 그러니까 포도당을 방사성 물질이 붙어 있는 포도당을 적게 먹었다. 먹긴 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여기는 뼈에는 아직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 쇄골에 있는 거는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판독 선생님이 더 정확하겠죠.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를 이제 얘기하셨고요. 요거 이제 빨간색으로 보면 여기 그 쇄골 쪽에 있던 거 좌측 쇄골에 있던 임파선인데 3월 7일에 있는데 제가 제 눈으로는 거의 안 보여요. 여기 살짝 붉으스름한 것 정도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3월 7일에 쇄골에 있던 게 8월 21일 날 봤더니 많이 개선됐다. 그러니까 대사가 활성이 적다. 결국은 암이 많이 죽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다. 이 뼈죠. 뼈에도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아주 밝게 보이는 고대사성 이런 병변이었는데 보면은 약간 흐리멍텅하게 됐죠. 약간 흐리흐리하게. 그러니까 8월 20일 날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진이 이게 조금 흐리게 나와서 이게 명확하진 않은데 어찌 됐거나 첫 번째 그 사진 보면은 명확하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이 쇄골에 있는 거, 그다음에 뼈에 있는 거. 확실히 쇄골에 있는 건 거의 안 보이고 뼈에 있는 거는 많이 흐려지고 요게 이제 아마 지금 맞지 않나 생각돼요. 폐 쪽에 있는 건 없어진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봤을 때 현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암 환자 크기가 줄어서 치료제 폴피리하고 아바스틴을 유지를 하라고 제가 얘기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부작용이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심해서 이제 했는데 훨씬 호전된다. 이제 호전됐다. 너무 심했었는데 말초신경병증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항암을 계속 하는데 조금 나아졌다면 굉장히 좋아진 거죠. 하는데도 이게 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치료가 경험이 맺히면서 특히 이제 암도 줄고 그다음에 항암 부작용을 갖다가 이런 그 열치료나 또는 주사 치료들이 좀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자평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종양 표시자가 있어요. 종양 표시자가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NK 세포 치료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가족 중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래 똑같은 게 제가 주기세포 쪽에는 워낙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이런 세포 치료가 암에 도움이 된다고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로 많이 가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낮지 않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찾아보는 것도 이제 합법적인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 거면
근데 저희 우리나라도 그 합법적인 배양 기관들이 요새는 많이 늘긴 늘었는데요. 암에 특수하게 허가받은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건 몰라도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아마 불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제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조금 더 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국내 기술력을 좀 보고 했으면 좋겠고, 무분별하게 일본에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이제 만약에 가능하다면, 우리나라가 합법 인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게 맞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장담을 할 수 없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배양을 하면 그 배양했는데 군대가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군대가 정말로 일을 잘하는 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 군대가 일을 하는 건지 군대에서 나온 물질이라는 것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NK 세포는 수명이 일주일밖에 못 살아요. 특히 항암하는 데 들어가면 바로바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얘가 똘똘한 놈인지 또는 얘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배양하면서 들어갔던 어떤 물질들이 특히 알려지지 않은 데서 한 거라면 위험하거든요. 과거에 어떤 큰 기업체에서 이런 세포 치료 그 배양인가 그런 거 문제로 해서 거의 회사가 문 닫지 않나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세포를 배양한다는 자체는 배양액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그 FDA나 이런 데서도 이제 경고를 하지만 이게 사이토카인 폭풍 같은 걸 일으킬 수가 있어요. 면역 활동을 확 돌려가지고. 그래서 부작용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니까 알아는 보되 하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는. 근데 향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치료들이 계속해서 좋아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만약에 효과가 없는 시점이 온다면 준비했다가 이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게.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합법적인 기관이 뭐 NK는 아니지만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가 저희도 이제 가끔 하는데 주로 간 쪽에는 조금 그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여러 암 환자들이 하긴 하는데 그걸 했다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그 돈보다 그렇게 더 많이 들지 않으니까 여기서 한국에서 그 업체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여기까지 얘기드렸습니다. 하여튼 환자가 활성도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지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낙심하시고 왜 아니 수술했지, 항암했지, 그리고서 관해 판정 받았지. 그래서 몇 달 만에 전신 다 퍼졌습니다 하고 일부 이제 찾아보니까 뭐 시한부란 얘기 또 들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신 거죠, 이분 입장에서는. 그랬는데 일단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세요. 재밌게 사세요. 오늘 하루 즐겁게 뭐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예, 역시 마찬가지로 암이라상의 암 치료는 다름을 추구합니다. 네, 아유 오늘 이 환자도 지금 계속 다니고 계신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좋으시대요. 하셔서 모든 분이 다 그렇게 편안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질문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주기세포는 방사선으로도 파괴시키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더군요. 고주파 온열 치료로 이 주기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까? 답은 죽일 수 있습니다. 죽이는데 상당한 도움을 할 거라고 암이랑은 생각합니다. 여기 답이에요. 왜? 암 주기세포가 뭐냐부터 이제 알아야 되는데, 주기세포는 이제 만능성을 갖고 스스로 계속 분열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한 놈이에요. 그리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회피하는 능력들을 갖고 있는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암도 죽고 내면역도 떨어진 다음에 이놈들이 숨어 있다가 착 자라나서 재발의 가장 강력한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이놈들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죽이는 놈들이 이거는 꽤 많아요. 이거하고 같이 해서 이제 항암제하고 해서 동물 실험도 성공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일반 실험실 연구에서 성공했고, 임상도 아주 대단히는 아니지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 주기세포가 죽는데 온열 치료가 도움이 된다. 정상 주기세포에는 전혀 해를 안 끼칩니다. 암 주기세포만 특히 42도까지 갔을 때 충분한 시간 동안 했을 때 방사선이 암 주기세포를 죽이는데 도움을 준다. 요거는 제가
자료가 꽤 많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논문 자료를 갖고 와서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미랑 TV를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